네, 먼저 한지원 캐스터와 함께 오늘 시장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입니까? 네, 벌써 올해 마지막 주입니다. 연말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약해졌지만 반대로 이 까치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커졌는데요. 내년 증시 전망을 두고 증권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새해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별다른 이벤트가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은 어디로 향할지 또 어디에 둬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만 한 해가 벌써 마무리되는데요. 12월에 그 주요국 증시는 어땠습니까? 네, 올해 마지막 증시는 연말에 통상 기대하던 산타랠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졌죠. 그간 물가 지표가 둔화되면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이란 기대에 힘입어 증시가 튀어 올랐는데요. 하지만 연준이 계속해서 매파적 발언을 이어가자 나쁜 뉴스도 나쁜 소식, 심지어는 좋은 뉴스도 나쁜 소식이 되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여기에 주가를 띄워 경기를 부양하겠다며 10년간 금융 완화 정책을 펼쳐온 일본마저 글로벌 긴축 대열에 사실상 합류하면서 이 경기 둔화 공포를 키우고 있는데요. 그나마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선회를 하면서 경기 재개 기대감을 불어넣었지만 이 글로벌 경기 침체 압력을 이기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한 달간 글로벌 지수 변동률을 살펴보시면 미국 나스닥 지수를 포함해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좀 하락폭이 컸습니다. 미국 나스닥이 8% 넘게 빠졌고요. 그리고 아시아 증시 가운데서는 일본 니케이 지수가 7%로 좀 가장 강한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의 코스피는 마이너스 6.7%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좀 빠지고 있는 가운데 그간 시장에 존재하던 경기 침체 시그널이 증시에도 반영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가 하락폭 보니까 날씨가 더 춥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산타는 없어도 까치는 있다, 이런 낙관론도 있는데요. 증권사 평가들 어떻습니까? 네, 새해에 대한 기대는 요요합니다. 먼저 유안타 증권에서 살펴보시면 이 산타는 없어도 까치는 기다릴만 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올해 증시가 내년 감익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처럼 내년 증시는 2024년에 대한 기대를 반영할 것이다라는 이유에서고요. 또 NH투자증권에서는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코스닥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1월 효과가 막연한 기대에 의한 주가 지수 상승이라면 쉽지 않겠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특별한 호재가 없음에도 1월의 주가 상승률이 크게 나타나는 1월 효과는 지수보다는 종목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표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코스피는 1990년 이후, 코스닥은 1996년 7월 이후로 월별 평균 수익률을 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5월까지의 평균 수익률을 살펴보시면 코스닥의 상승률이 조금 더 큰 모습인데요. 특히나 1월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견조한 흐름을 보였고요. 그 가운데 코스닥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내년에는 주목해볼 만한 업종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5년 단임제인 한국 정부 특성상 집권 1년 차에는 행정부 구성, 2년 차에는 성장산업 정책 발표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각 정부별로 정책 수혜 산업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 점을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역대 정부의 정책 수혜 업종을 살펴보시면 김대중 정부 때에는 IT 업종이 좀 강세를 보였고요. 노무현 정부 때에는 인터넷과 제약 업종,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자동차라든지 화학 그리고 정유 업종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 때에는 2차 전지 업종이 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어떤 업종을 기대해봐야 좋을까요? 윤석열 정부는 지난 21일 2023년 경제정책 방향 및 신성장 4.0 전략 추진 계획을 발표했죠.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수출 회복과 미래산업 활성화 의지를 강조를 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정책의 특징은 IT 외 신성장 분야와 관련된 항목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 또 IT에서도 제조 외 분야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콘텐츠 그리고 빅딜 수주 릴레이가 예상되는 해외 수주 분야에 주목하라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들 분야는 목표 달성 시기가 3년 이내로 설정되어 있어서 가시성이 높고 또 주가 부담이 낮아서 테마 형성이 쉽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떤 거시경제 모멘텀이 안 보일 때는 정부 정책의 수혜 업종을 찾는 게 그게 바람직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서도 턴어라운드를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바로 한국전력인데요. 지난 16일이었죠. 한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개정안은 한전체 발행 한도 현행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거였고 필요시 6배까지 늘릴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현재 예상되고 있는 요금 인상 억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현재 한국전력의 2022년부터 2023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각각 마이너스 31조 원과 마이너스 12조 원으로 2023년에는 큰 폭의 적자 축소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2023년 코스피 기업 이익 턴어라운드가 가장 두드러질 기업은 단연 한국전력입니다. 업종별 영업이익 중 증가 기여도를 살펴보시면 한국전력이 속해 있는 이 유틸리티의 기여도가 두드러지죠. 한국전력이 적어도 시장 예상만큼 턴어라운드 해줘야 2023년도 코스피의 순이익도 140조 원 수준의 레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발표되는 주요 이벤트에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국은행이 27일 12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를 28일에는 BSI 지수 그리고 ESI 지수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29일에는 통계청이 11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한다는 점까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 한 해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정우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